해외여행 이제 본물 터졌죠? 해외여행의 파트너입니다. 센스톡 통역기인데요. 쌍방향 통역기로 16개국 언어로 됩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쇼핑, 비즈니스 할 때도 외국인과 아주 전혀 불편 없고요. 목에 이렇게 거는 건데요. 아주 이쁘고 휴대폰보다 작고 간단합니다. 조작법도 간단하고요. 1644-1329 전화하시고요. 애국 기업입니다. 집에서는 또 학습기가 된다는데요. 영어, 중어, 일본어는 강의가 됩니다. 84권의 교재가 들어있습니다. 센스톡으로 16개국 통역하고 집에서는 학습기로 이봉규 TV 특별 할인 대매출입니다. 1644-1329 전화하시고요. 애국 기업이에요. 애국 기업. 아, 기가 막힙니다. 장만하세요. 박성중 의원님 모셨는데요. 일부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당이 압도적인 숫자로 밀어붙이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미디어 언론도 못 바꾸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왜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는지 그때 민심이 진짜로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민심이었을까요?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요. 그건 부정선거 손탄 거다. 너무나 명백한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민심이 그렇게 압승을 갖다 줄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여론이요. 그리고 실제로 4.15 총선 전에 여론조사 나온 것도 그렇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 전에 깜깜이 때 있잖아요. 그때 7, 8% 앞섰잖아요. 여론이. 네네. 윤석열 지지 여론이. 근데 0.7% 된 것도 저는 부정선거 손 탔다고 보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회 내에서도 각자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방송이나 미디어, 예. 특히 포털이라든지 그 OTT, 유튜버 이런 분야다 보니까 부정선거 분야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걸 충분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 하나의 개별적인 어떤 통계라든지 어떤 수작업에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 서버에 의해서 오작동의 또 약간의 해킹이라든지 이런 소스 코드만 알려주면 그냥 바깥에서 중국에서도 합니다. 여지가 있다. 이제 그런 측면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이것이 지금 김명수 대법원 그쪽 라인들이 대법관이 중앙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고 선관위 각 시도에도 부장 판사들이 다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직이 같은 조직이에요. 상당히 어떤 우려의 그런 어떤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 그 재판 사례에서 보면은 실제 검증 작업을 해보니까 표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게 또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재검표가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은 이거를 단순히 어떤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 당 내부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척도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한번 검토해보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이 다시 우리 다음 선거라든지 우리 그 후세대를 위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힘당이 답답한 게 4.15 부정선거를 조사해서 선거 무효로 만들고 다시 선거하자. 거기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거기까지는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가더라도 제도라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에요. 그리고 각 시도 선관위원장이 부장판사. 그러면 이런 조직에서 선거 쟁송이 있을 때 중앙선관위를 탓할 수 있겠느냐. 이게 자기 조직인데. 그래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부터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전선거하고 본투표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이상한 것도 이것도 뭔가 제도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소쿠리 투표 등 CCTV 없는 보관함 많이 나왔으면 이거를 법으로라도 하려는 노력을 국힘당에서 안 하니까 우리가 답답한 겁니다. 사실 그때 나와서 내부에서도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준석 지도부가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단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지. 상당히 차단을 해서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당 지도부가 먼저 와꾸를 쳐버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카테고리를 쳐버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밑에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선거 관련 것은 6개월 이내 모든 것을 판결을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3년이 돼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뭔가 뒷구멍이 좀 후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하고 못하는 있는 거예요. 아니냐. 저도 이제 그런 한편의 마음은 들고요. 또 사전선거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좁습니다. 미국같이 넓은데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선거는 이틀 주고 본선거는 하루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선거를 뭐 3일씩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또 사전선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뭐 사전선거에 꼭 한다면 예외적으로 하루 정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진짜 사전선거인지 본선거인지 구분도 안 가게 사전선거가 더 편한 형태가 됐고요. 네. 또 사전선거는 자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차떼기로 차를 몰고 버스채 딴 지역에 가서 오면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하는 가면서 그 하긴 확인해가지고 소쿠리로 이동을 또 하고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소쿠리 아시죠? 그 생선짝 같은 플라스틱 소쿠리 위에 뚜껑도 없어요. 그런데다 어떻게 담아가지고선 이동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투표가 끝나고 사전 투표의 그 용지들을 방금 이야기하는 이 소쿠리라든지 정말 제대로 폐쇄가 된 그런 함에 담아서 이동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또 이제 보관 문제 이것도 사전 투표 해놓으면 상당히 보관 오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실한 어떤 그런 게 물론 지금은 그 이후에 CCTV를 달아서 뭐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100% 확신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하나하나 이거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저희 당도 당 지도부가 그런 형태가 돼서 조금 소홀히 했고 지금부터라도 뭔가 관심을 가오리고 제도 개선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이제 국힘당을 바라보냐면요. 왜 속으로 했냐면 이게 부정선거가 밝혀지면은 선거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다시 선거를 해야 되면 금배지들 다 저 자신이 없으니까 또 구찮고 선거를 임기 4년 보장돼 있는데 이건 뭐 1, 2년 만에 다시 이거 다 그 선거를 다시 하려면 당선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냅둬라 이렇게 피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아마 어떻게 그저 아니 서초시니까 예. 당당하시잖아요. 서초는 뭐 또 당당합니다. 해도 되는데. 인천이라든지 몇 군데가 이제 재검표를 했습니다. 네. 재검표를 했는데 결과는 이제 바뀌지는 않았고 실제 투표의 그 매수라든지 네. 이런 거는 차후가 상당히 있는 게 드러났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걸 완전히 무효로 해서 하기로는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깔려 있는 근데 거고요. 그거는 그 깊숙이 잘 모르셔서 그런 것 예, 뭐 같은데. 이쪽 분야는 내가 네.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천 연수구래요. 네네. 뭐 재검표를 했는데 네, 그 선관위에서 인정한 거. 예, 예, 인정한 거 인정한 거 이거 부정이라고 인정한 게 300표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락에는 결정이 아니다 넘어간 건데 그 외에 수천 장이 이상한 게 나오는데 선관위에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장기 투표 아주 그냥 빳빳한 종이 뭐 그거 일장. 뭐냐 예. 일장기 예, 투표는 투표 관리관입니다. 예. 우리 투표하는 우리 유권자들 말고 예. 투표 관리관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투표 관리관 도장이 이 일장기처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투표 관리관 도장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초구면 서초 3동 몇 투표소 뭐 이런 투표 관리관이 원래는 그것도 사인을 써야 돼요. 예. 이봉규면 이봉규가 관리한다 사전 투표에. 근데 그게 시뻘겋게 그게 수천 장이 나왔어요. 인천 연수구만 해서 1,000장이 넘게 나왔어요. 그런 거 다 합치면은 당락이 뒤집어지는 건데 그걸 선관위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목숨을 걸고 이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투표 관리관 그 해당 투표소에 투표 관리관이 2명입니다. 불렀어요. 재판에서 당신 이런 일장기 투표 찍은 적이 있느냐? 재판 과정에서는 허위 위증하면 처벌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난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찍은 적도 없고 보고한 적도 없다. 일장기 이 찍은 게 보고한 적도 없고 자기는 본 적도 없고 찍은 적도 없다. 이게 근데 1,000장이 넘게 나왔어요. 근데 선관위에서는 이거 뒤집어지면 판이 끝나니까 중앙선관위 다 작살나는 거니까 목숨을 걸고 막 들어내는 거야 이건 무조건 유효투표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재판관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 한쪽 동생이니까 초록이 동생이니까 이거 뚫리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왜냐면 이게 전국적으로 각 인천 연수구만 해도 1,000장이 넘게 나왔으니까 다른 데 다 까보면 이건 큰일 나고
목숨 걸고 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했으면 달라지는데 참 답답합니다. 저도 이게 뭐 큰 관심을 못 기울였습니다만은 앞으로 행안위 위원들하고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네. 좀 더 관심 있게 한번 더 체크. 지금 행안위 간사가 누구입니까? 행안위 국힘당 행안위 간사가 지금 이만희 의원 의원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위원장은 누구죠? 위원장이 민주당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당입니다. 네. 우리 울산의 그 양반인가? 내가 정확하게 지금 예.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참 관심 가지고 참 그래서 이준석이가 예. 이제 그 보수 유권자들한테 밉보이고 네네. 아스팔트에서 그 투쟁하시는 저 자유우파 세력한테 밉보인 게 이 결정적인 게 부정선거 없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든가 당대표가 없다고 막 난리치고 저러니까 완전히 그때부터 이준석이건 저 우리 우파한테는 왼수가 됐어요. 그전엔 저하고도 친했는데 뭐 중도 자기 말로는 네. 중도나 뭐 중도 좌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실제 이런 어떤 팩트라든지 이런 게 근거해서 네. 강력하게 우리가 대척점에서 그 민주당 같이 네. 어떤 투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 놓으면서 이준석 시즌 2는 돼서는 안 된다. 네. 지금 많은 최고위원들이 이준석의 최고위원 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당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었는데 낮을 때 보면은 우리 당 내부에서 디스라든지 싸움이 있거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 당이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을 비난하거라든지 우리 당 내부의 내분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당의 어떤 지도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시즌2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런 부정선거 문제도 정말 본인이 자신 없으면 가만히 있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누구를 특별위원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 임무를 줘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 부정선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이가 이제 그렇게 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 뭐 잘하는 건 너무 많은데 부정선거에 관해서 너무 잘못하신 게 4.15 총선 때요. 네네. 부여에서 정진석 지역구입니다. 네네. 거기서 개표 현장에서 전자개표기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투표 관리관이 이제 우리 쪽 투표 관리관입니다. 참관인, 개표 참관인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왜냐하면 2번 표로 들어가야 되는 게 1번 표로 들어가는 게 이 수상한 점이 느껴져서 거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뭐 이거 진짜 엉터리다. 이 전자개표 엉터리다.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막 경찰도 뜨고 그랬어요. 이건 뭐 기사도 난 내용입니다. 났습니다. 예. 기사.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거기 이제 그 선관위에서 나와 있는 그 책임자를 내려와서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선거 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이거 리셋을 하자. 이거 난리 돼. 그래서 리셋을 했어요. 그랬더니 400 몇십 표 중에서 60 몇 표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2번 표가 1번으로. 그러면 400 몇십 표 중에서 60 몇 표면 그놈의 저 전자개표기 이거 15%가 틀리네. 그러면 전자개표기가 전국적으로 쓰였어요. 똑같은 전자개표기가. 그러면 그때 그래서 물론 리셋해서 정진석 표로 이제 얻어갔어요. 그래서 정진석은 당선됐는데 만약에 거기서 의인이었으면 야 세상에 이런 15%나 틀린 놈의 전자개표기 이거는 안 된다. 이거 우리 수개표로 다시 하든지 해야 된다. 전체를 다. 왜냐하면 충남 부여에서만도 전자개표기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한 대가 아니에요. 여러 대로 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한 대만 문제가 아니다. 이거 전체 수개표하자. 이렇게 그때 나왔으면 전국이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169석인지 100 그렇게 못 얻었고요. 그때 국힘당이 그럼 과반 넘었어요. 그리고 정진석이 영웅되는 거고. 근데 구차않거든. 자기 당선됐으니까. 입을 닫아버렸어요. 세상에 그런 놈의 전자개표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제 논 내용 중에 전자개표기를 만드는 그 회사도
예. 좌파 쪽에서 장악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어떤 조작이 들어갈 수 있었다. 예. 이런 내용이 이제 그때 나왔었죠. 예. 좀 더 깊게 들어가가지고 그걸 한번 때리팠어야 했어야지.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안타깝네. 지나간 뭐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지만 그때 만약에 정진석 그 의원이 용기를 가지고 팩트가 딱 현장에서 개표 현장에서 나와버린 거니까 네네. 야 이게 전국에서 쓰는데 우선 우리 지역구만이라도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수개표하고 다 맞춰보자. 그러면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거 다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선거를 다시 하는 그 구차름을 안고서라도 이걸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입을 닫아버렸어요. 참고로 제가 그 당시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 했을 때인데 네. 이런 부정선거, 부정개표 이런 관련해서 우리도 뭔가 여러 가지 의심은 많이 네. 또 사례는 많이 보고가 되는데 실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아니 지금 그 당시 하기 전에 예. 그래서 제가 그 청년 100여 명을 네. 완전 선거 투표 감시단 네. 그 별동대를 만들어 가지고 네. 100군데를 투입을 했어요. 네. 100군데 투입을 해가지고 뭐 전체를 다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 100군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찾아내려고 한번 해봤는데 우리 서울에서는 특별하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특별하게. 그게 눈으로 봐서는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교육시키고 자, 보냈는데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예. 충남 부여에서 그런 건 정진석 잘못됐죠. 투표 거기서 딱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결정적 증거 결정적인 아닙니까? 그런 걸 해야죠. 결정적 증거 아닙니까? 그럼 나왔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전체 아니, 전국으로 확산하는. 그렇게 딱 나왔잖아요. 예. 신문 기사까지 나갔습니다. 예, 예. 나왔으면 그때 국힘당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딱 나왔어. 그래 눈으로는 잘 못 봐요. 그러면 그건 리셋을 하니까 딱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증거다 하고 딱 야 전체 다시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나왔어야 돼. 그냥 입 닫아. 그때 이제 이준석이도 뭐 그 장 대표고 이러니까 막 입 닫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는데 뭔 증거가 더 필요해요? 우리 당이 그런 면에서는 진짜 위기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즉각 대응하는 이런 체제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미흡했고 특히 이제 당에 대해서 그 이준석 같이 경험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걸로 결론을 내가지고 빨리 서둘러 봉합해버린 것이 우리 당의 어떤 실패 어떤 그런 차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진석 위원장 그 후에 뭐 다른 거는 뭐 잘해요. 예. 정진석 위원장. 아마 저희들 판단은 뭐냐면 그때 원죄가 예. 개름직하지 못하고 비겁한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걸로 잘하려고 막 목소리 많이 내고 그러는데 100번 잘하면 뭐합니까? 그 결정적인 걸 자기 지역구에서 딱 나왔는데 잡았는데 그걸 자기가 리셋해서 자기표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그리고 당선됐으니까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딴 사람들 그것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래 말이야.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세상에 400 몇십 표 중에 60 몇 장이 다른 게 그게 그놈의 전자개표긴 그건 부정 탔다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우리 이병규 선생님이 제일 전문가니까 앞으로 힘을 합쳐서 저뿐만 정말, 아니라 예. 저는 너무 답답해서 예. 그래요. 이게 참 그리고 또 이 CCTV가 여기 수만 장이 보관돼 있는데 사전 투표 4일 5일간 묵히잖아요. 예, 예. 5일 전에 하고 4일 전에 하고 개표장에 가기 전에 보관소에 예. 거기 CCTV가 없는 데가 있고 많고 예전에 이제 그랬죠. 예. 지금은 이제 다 없는 있습니다. 데가 예. 많았고 예. 있는데 이게 CCTV잖아요. 예. 일부러 이렇게 가려놨어. 그 왜 그런 거 종이를 가려놓은 거 그게 나왔잖아요. 야 그런데 그냥 넘어가네. 그건 뭡니까? 수만 장이 여기 있는데 잘못된 그 수만 장 중에서 속거리 투표도 있습니다. 보관함에. 그런데 CCTV를 일부러 누군가가 가려놔. 그럼 그걸 가린 사람을 조사를 해서 잡아내야지. 처벌해야지. 예. 처벌해야잖아. 그거는 목적이 있어서 가렸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 CCTV를 왜 가려? 그럼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수사를 해서 왜 가렸는지 잡아내면 그 뒤에 배우가 누군지 그런 부정선거 밝힐 수 있는 그것도 다 중요한 단서인데 그냥 넘어가 또. 세상에 소쿠리 투표 나와도 넘어가. 다 넘어가 그냥.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머 이건 뭐 무슨 이런 놈의 나라가 있느냐. 그냥 넘어가요 다. 야 4.15 때요 너무나 많은 증거가 나왔어요. 인쇄 잘못된 거 또 인쇄가 잘못될 수 없는 게 이제 오늘 이제 예. 아니 이걸 왜냐면 예. 아셔야 맞습니다. 예. 이 본선거하고 사전선거하고 다르잖아요. 네네. 사전선거는
프린트기로 그때 한 장씩 나옵니다. 나왔죠. 예. 쭉쭉쭉쭉 나와요. 프린트기로. 예, 저도 사진送했으니까. 예. 프린트기 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프린트기로 나오는 거는 인쇄한 거하고 달라요. 예. 재단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재단. 예. 인쇄한 거는 재단이 잘못될 수도 있어. 예. 이거 재단기로 하다 보면 예. 그건 뭐 그게 핑계 그 인쇄한 것도 재단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100번 양보해서 그랬다. 아니, 프린트한 게 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게 1번 누구, 2번 누구 이게 쭉 나오잖아요. 뭐 양쪽에 여백이 있습니다. 여백이. 그게 뭐 1cm가 안 되나 1cm가 되나 그래. 양쪽에 이렇게 여백이. 그런데 한쪽은 여백이 없고 한쪽만 여백이 있고.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프린트로 나오는 거니까. 프린트인데. 그런 게 무지하게 많이 나왔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잘린 게 또 나와요. 인쇄로 이렇게 투표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금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잘려서 나온 게 나와요. 투표지가. 예. 금이 이렇게 가서.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나오고. 참나.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무슨 인천 연수구에서 300장 받기 당락에 상관없는 장수 나왔다고 그냥 끝내버리고 선관위에서 대법관이 끝내버리고 300몇 장은 아주 그냥 자기들도 변명도 못하는 거 300몇 확실한 거. 확실한 거 300몇 장인데 아니 300몇 장도 큰 거예요 사실은. 근데 크죠. 그거는 아주 변명할 여지가 없는. 나머지 아까 얘기한 일장기고 뭐고 다 변명해가지고서 우격다짐으로 다 남기고 수천 장을. 나 미치겠네 진짜. 어떻게 이런 사태가. 앞으로 특별 관심 가지고 저도 지금까지는 이 분야에 대해서 네. 별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만은 특별 관심 가지고 여하튼 행안위 하고 한번 다시 한번.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 있으니까 이걸 상기시켜야 돼.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관위라든지 부정선거 없다는 사람들은 야 그렇게 4.15 총선 니네 맨날 부정선거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지방선거 니네 이겼잖아. 그 부정선거 했으면 니네 또 졌을 텐데 그리고 대통령 선거 니네 또 이겼잖아. 그건 부정선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방선거는 한 템포 쉬웠다. 부정선거 세력이. 왜냐하면 대권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4.15 총선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가 예. 부정선거다 뭐 유튜브도 그렇지만 막 집회하고 뭐 난리 나니까 좀 약간 겁을 먹은 거예요. 부정선거 세력이. 이거 또 하다가는 아주 난리 나니까 한 템포 쉰 거예요. 연속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쉬었다. 그리고 대선에서는 절체절명이니까 했는데 대선에서 한 윤석열 후보가 최소한 5% 이상 이긴 여론이었어요. 근데 0.7%는 건 부정선거가 들어갔는데 그거를 우려한 이 보수 유권자들이 죽기 살기로 감시하고 죽기 살기로 투표를 했고 그래서 부정선거가 들어왔는데 그걸 간신히 넘어서 0.7%로 이겼다. 그렇게 저희는 보거든요. 충분히 네. 해석할 만합니다. 네. 예. 여하튼 우리 이봉규 스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도 네. 또 뭐 대법원이라 이런 법원들도 네. 좀 관심을 가지고 뭐 지켜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더 적극적인 관심과 또 더 적극적인 조치, 강력한 어떤 네. 대안 그걸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죠. 하겠습니다. 야, 제라도 부정선거 하겠습니다. 다루겠다. 예, 하겠습니다. 제도 고치고 고치는 것도 다뤄야 되고, 예. 그다음에 지난 것도 한번 재판 지금 계류 중인 것들, 예. 그것도 관심 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 증거들 나온 거 있어요. 부정선거 증거들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거 한번 관심 가지고 김명현 대법원장을 빨리 내보내고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빨리 법원을 체제 정상화 개편해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다뤄봐야 됩니다.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하겠습니다. 약속했답니다, 예. 여러분들. 야, 아이고 숨 넘어갑니다. 박성중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